안녕하세요. 벌써 2003년이 다 끝나고 2004년도가 됐네요. 1월이고요. 이 작업은 지난주에 작업했던 거를 이제 올려드리는 내용이고요. 올 한 해도 모두 다 잘 되고 이루시는 게 기원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한 거실, 주방 그리고 방 3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빌라입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시공은 소폭합지로 도배만 했고요. 장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실에 여기는 데코 타일이 깔려 있는 거예요. 데코 타일이요. 옛날 데코 타일입니다. 현재로는 이런 데코 타일은 잘 없는데요. 시공이 계획 잘 돼 있어서 그대로 썼고요. 방에 있는 장판들은 지금 바로 전내에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집주인이 해줬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깨끗하게 잘 사용한 현장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각 실별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시공 전후 모습입니다. 대개 이제 거실 쪽에 보면 대개 이렇게 베란다 창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주로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로가 좀 있죠. 네, 결로 때문에 이렇게 생겨서 그러면 그래서 여기는 좀 이런 데를 좀 정리했고요. 전반적으로 또 그다음에 생활의 환경이 생활의 모습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색상의 소폭 합지로 예쁘게 시공한 현장입니다. 항상 보실 적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보러 가시면 되게 요 자리가 커튼박스 자리죠. 요 자리가 이렇게 요 자리. 예. 요 자리를 좀 이렇게 기존에 이제 집을 보러 가면 되게 요런데 커튼이 쳐 있어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요런 데를 한번 이렇게 들쳐서 커튼이 있거나 이러면 들쳐서 한번 보시면 이쪽에 곰팡이가 좀 많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띕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데 그 커튼박스 위쪽에 커튼박스가 보시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창문이고 여기 창문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부분에 만약에 곰팡이가 있다면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베란다가 없는 곳이 이렇게 돼 있다면 위층도 역시 베란다가 없겠죠. 그래서 생긴 그것이고 위층에 베란다가 있으면 물이 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쯤에 요렇게 있다. 곰팡이가. 이러면 만약 외벽이다. 그러면 외벽 쪽 어디에선가 습기가 침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누수가 정도 생겼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많이 물이 툭툭 떨어질 거니까 그 정도는 아닐 거고요. 그런 것들 잘 유의해서 보시면 집을 구입해 계약을 하거나 혹은 전세로 들어갔을 적에 잘 보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주방 시공 전후 모습입니다. 주방은 전 보편적으로 반대편 쪽이죠. 거실의 반대편 쪽이고 보면 이제 요런 데 쪽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요런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죠. 이렇게 요런데 요 뒤가 바로 베란다인데 베란다 쪽에 보면 이런 식의 요런데 곰팡이가 있어서 뜯어낸 현장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 이렇게 해서 작업했습니다. 깨끗하게 작업되었습니다. 여기는 자 다음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시공 전후 모습입니다.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자 여기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있죠. 예, 여기도 들뜸과 약간의 결로 쪽이 있어서 이렇게 뜯어내고 정리하고 도배했습니다. 예, 깨끗하게 잘 도배됐죠. 예, 보시는 것처럼. 다음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작은 방 시공 전후 모습입니다. 예, 이 방은 좀 이렇게 결로가 좀 있었고요.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결로가 있어서 까맣죠? 다 뜯어내고 정리하고 도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베란다 쪽이 아니고 이렇게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다 했어도 있는 요 커튼박스 쪽, 이쪽을 한번 항상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가에 코너 구석에는 우리나라 주택 구조상 결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습니다. 원래 이 단열이라고 하는 거는 외벽에서 단열이 돼주면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나라 주택은 외부 단열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다 안쪽에서 단열을 하다 보니까 차가운 것이 어디까지 들어오니까요. 바로 이벽면까지 들어오죠. 이벽면까지는 이벽면에 단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벽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잖아요. 자, 여기 이제 바깥이에요. 여기 바뀌고, 여기 보면 요 사이에 이렇게 단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러면 자,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연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따뜻하죠. 따뜻한 기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이런 구조가 아니고, 만약에 벽이 있고 여기에 단열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단열이 되어 있으면 외부의 찬 공기가 여기를 통과하지를 못하니까 결로가, 여기 나머지 이제 콘크리트 차 있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두께가 있으니까 여기에 결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여기 아무리 따뜻해도. 네, 요런 구조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택은 이런 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구조가. 요즘에 최근에 짓는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로 지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짓죠.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안에가 춥다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렇게 짓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주택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지만 오피스텔은 그렇게 안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춥습니다, 진짜로. 우리나라도 엄밀히 따지면 주택에 바닥 단열을 해서 집안이 너무 따뜻해요. 네. 굉장히 좋은 온돌 구조인데, 그러기 이 온돌 구조가 더 좋으려면 외부 단열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외부에 단열이 돼야 된다. 그런 저는 이거 항상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이렇게 결로 때문에 생기는 거죠. 네. 많이 생깁니다. 자, 다음 방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창가 쪽은 어딜 가나 다 이렇게 있어요.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여기 보시면 심하진 않죠. 여기는 결로가. 이 방은 그나마. 왜? 요 바로 뒤에 좀 자세히 보시면 보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방이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베란다. 예, 베란다가 있고 외벽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덜 생긴 거죠. 만약에 이 베란다가 없이 확장형이면 그냥 여기 엄청나게 많이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런 구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일단 방을 좀 너무 작다 보니까 좀 쓰기 위해서 베란다를 많이 확장하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20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빌라 20평이면 상당히 큽니다. 뭐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거실이 상당히 크죠. 네. 그렇게 구조기 때문에 네. 뭐 그 베란다 확장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뭐 그게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은평구 대저동에 위치한 20평, 전용 면적 20평의 빌라 LH 도배장판 현장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상담하실 적에 항상 저한테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실 적에 제가 뭐 여기 오시는 분들이 LH를 뭐 항상 하는 게 아니고, LH는 지원이 10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한 번 보시고 가신 분들은 다시 오실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할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상담하실 때는 딱 지역은 서울은 구를, 경기도는 군이나 시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서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 지역을 다 못 가고 강남, 상구,
아직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은 주차장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작업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못 가고요. 경기도에서는 역시 강남 상구 밑에 있는 안양, 평천, 수원 이런 쪽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그 근처에 있는 저희 협력업체를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협력업체가 모집되면 그쪽도 작업을 가능합니다만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꼭 제곱미터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한 15평 되는데요, 14평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LH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특히 제곱미터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물론 39. 땡땡땡 이상,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40제곱미터 12평 이상은 도배장판을 다 했을 때 6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가 되면 차등 지원이 되고요. 또 물론 도배만 할 때와 장판만 할 때도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알려주셔야 되고요. 같은 면적이라도 방의 개수에 따라서도 당연히 견적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같은 15평짜리 전용 면적 15평, 그러니까 45제곱미터 정도 되겠죠. 그런 데에 있는 구조의 방 2개냐, 방 3개냐에 따라서도 견적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네, 들어간 벽지가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 숫자도 더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시공일 꼭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날이 공실이냐 아니면 이사가 있느냐, 가끔 그런 분 계세요. 제가 8시간 기준 견적인데 그냥 이사 나가고 12시서부터 하셔서 8시간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야간 작업이잖아요, 저녁에. 특히 만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6시 이후에는 작업 자체가 안 되고요. 또한 그리고 지금 저희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날 작업이 있는데 그날 야간 작업을 하면 내일 나갈 작업을 준비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견적이 더 올라가겠죠.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거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연락처는 뒤에 다시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는 화면을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